네, 영상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약동학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볼게요. 약동학이란 뭐냐면, 약이라는 게, 저희가 뭐 항생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초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학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중요하지만, 정말 베이직은 생화학, 거기에서 또, 근데 생화학은 솔직한 얘기로 의학에서는, 어, 의학보다는 생물학이면은 다 그냥 생물이면은 모든 게 중요한 게 생화학이 되겠고요. 의학으로 사람으로 오게 되면은 기본이 되는 게 해부학과 생리학이 됩니다. 그 해부학과 생리학에서 좀 더 발전해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약이죠. 그 약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파마코키네틱스 제가 약 동학이라고 했는데요.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것에 대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젠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PPT도 좀 재밌는 게 생기면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2021년에 불가리스 마시면 코로나 예방이 되냐라고 해가지고 남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를 이렇게 이 코로나가 있는 곳에 불가리스 부었더니 코로나가 죽더라라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그래서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항바이러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은 그런 얘기도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우리 소독약으로 죽는데 왜 치료를 못하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이왜 불가리스 이게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 곳에 그냥 뭐 책상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거기에 불가리스 부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떨어지는 거 맞을 겁니다. 실험 자체가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소독약, 이 밖에 있을 때 우리 소독약 이렇게 바르면 코로나가 잘 죽죠. 하지만, 왜, 치료약은 되게 한참이나 뒤에서야 개발이 됐지? 의문이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파마코키네틱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이라는 게 효과가 있는 곳까지 가야 돼요. 원하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코로나 치료제라고 하면 적어도 코로나가 감염되어 있는 세포까지는 가거나 아니면 어쨌든 코로나가 있는 곳까지는 가야 되죠. 그 과정.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약이 어떻게 작용하냐. 이걸 우리는 약역학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고 그 약이 우리 몸에서 원하는 곳을 어떻게 가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약리학을 배우면 ADME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 그냥 알고 있어요. 네. 업소프션. 약이 흡수가 되고요. 그 흡수가 된 약이 뭐, 우리가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타이레놀이 그냥 심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에서 뭐, 발 하나로 가거나, 뇌로만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죠? 잘 풀어져가지고 흡수돼서 우리 몸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전신으로 퍼진 약의 일부는 간에서 대사가 되고요. 일부는 신장에서 배출이 되게 되는 요 과정. 네, 이거를 ADME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약 동학입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약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면서 피로 갑니다. 주사로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피부 위에서 이렇게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근육에다가 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 주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그 좀 이제 보통 다른 주사보다는 좀 아프죠. 그런 주사들도 어쨌든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돼서 혈액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absorption이라고 하고요.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혈액 내에서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전신으로 돌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몸에 한 번 약이 들어오면 평생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죠. 없어져 줘야 됩니다. 없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 약이 성분이 변하는 거, 메타볼리즘, 성분이 변하는 거, 대사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 대표적으로는 바이를 통해서 간에서 내보낼 수 있고요. 보통 많은 약들이 소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크리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파마코키네틱스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약을 환자에게 줬어요. 환자에게 약을 줬을 때 적당한 약을 주면, 적당한 용량의 약을 주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약을 너무 많이 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독성이 생기게 돼요. 이건 모든 약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약이라도 이 안전한 약이라는 거의 기준이 효과가 있는 그 농도와 독성이 생기는 농도의 격차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때려 먹어도 그냥 효과는 있고 독성은 없으니까 괜찮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엄청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 타이레놀 있죠. 타이레놀 그냥 편의점에 가서도 팔고요. 그냥 머리 아프면은 그냥 한 알 먹고 한 알 먹었는데도 머리가 아프네. 그럼 두 알 먹고 두 알 먹었는데도 머리가 아프네. 세 알 먹고 괜찮습니다. 네, 술만 안 마신다면요. 그런데 타이레놀을 엄청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간독성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어, 우리에게는 환자에게 좀 적절한 용량의 약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효과는 있으면서 독성은 낮은. 요것을 이제 뒤에서 세라피틱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어, 요걸 파마코키네틱스,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환자에게 안전한 약의 용량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솔직히 파마코키네틱스 모른다고 해가지고 제가 의대생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게 의사 못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알면은 정말로 이제 환자 보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 이제 의사가 아닌 의대생이 아닌 분들에게도 연구를 할 때, 약을 연구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약을 복용할 때, 왜 어떤 약은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 그러고, 왜 어떤 약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라 그러고, 요즘은 뭐 약들 중에 일부는 막 3개월에 한 번씩만 맞아도 되는 약, 이런 것들이 있죠. 왜 그런 차이들이 발생하느냐? 그냥 이런 궁금증, 재미가, 해결될 수 있겠죠. 퓨로세마이드라고 하는 이뇨제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잘하면 배울 수도 있는데, 소변을 많이 만드는 약이에요. 이 약을 그냥 우리 파마코키네틱스를 모르면 그냥 6시간에서 8시간마다 20에서 40mg씩 주고 하루에 1에서 2회 투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고 그냥 쓰시면 돼요. 필요한 만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동학을 알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피로세마이드라는 게 반감기가 2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한 치료 효과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저희가 한 번 먹으면 100만큼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2시간 뒤엔 50만 남아있는 거고요. 또 2시간 뒤에는 25만 남아있게 되고요. 또 2시간 뒤에는 12.5만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2시간마다 우리 몸에 있는 약의 용량이 반으로 줄어들어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는 반감기, 하프라이프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반 깎였다고 약의 효과가 바로 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치료 효과가 6시간에서 8시간 이 정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뇨제를 투여할 때 하루에 1회에서 2회만 줄까요? 6시간에서 8시간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밤에 먹으면 소변을 보려고 깰 수가 있잖아요. 야뇨증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일반적인 분들에게 야뇨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을 수 있는데, 환자분들, 특히 걸음이 어려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어두운 때 졸린 상태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낙상의 위험도 있고요. 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밤에는 소변 때문에 깨지는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침에 복용해서 그냥 활동하는 주기 동안에만 화장실 좀 많이 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퓨로세마이드라는 게 6시간에서 8시간, 2시간이면은 반감기가 되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효과를 본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만약에 도뇨관을 꽂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 있어도 밤에서 깰 일이 없어요. 계속 그냥 소변이 몸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줘도 괜찮은 겁니다.
이게 양리학적으로 이게 설명서만 보면은 양리학을 모를 때는 그냥 설명서대로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리학을 알게 되면 필요할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게 약동학을 아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약을 우리 몸이 먼저 흡수를 하는 게 먼저죠. 우리 몸이 먼저 흡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absorption, 흡수 단계가 돼요. 먹는 걸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약을 먹었어요. 먹었으면 이 모든 약이 우리 몸으로 쭉 잘 들어오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흡수가 100% 되는 약이 있는데 흡수가 잘 안 되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흡수가 안 되는 거, 안 되기 때문에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어째, 뭐, 대표적으로 방코마이신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흡수가 되는 그 비율. 그래서 우리가 먹은 약을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 몸에 10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됐다. 그거를 생체 이용률이라고 해요. 이게 불가리스에서의 문제점인 거죠. 우리가 불가리스를 먹었어요. 근데 그 불가리스, 뭐, 이거 말고도 또 문제는 있습니다. 불가리스를 먹었는데 그 불가리스에서 코로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성분이 우리 몸에 얼만큼 흡수가 될 거냐. 이게 또 퀘스천이죠. 네. 요거, 그러니까 다 문제인데 이게 퀘스천이 됩니다. 먹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불가리스를 주사로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에서 먼저 첫 번째로 막히게 돼요. 그래서 약이 우리 몸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결과적으로 심장에 먹은 약 대비 심장에 도달하는 약의 양이 얼만큼 되냐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흡수가 좀 잘 돼야 되고요. 문제는 우리가 소화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 혈관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리악 트렁크라고 하는 곳에서 혈관이 나와가지고 일부 이제 간으로 헤파티 아터리로도 갔죠. 그 다음에 SMA, IMA 그래서 수페리어 메젠테릭 아터리, 뭐 인페리어 메젠테릭 아터리 이런 데가 이제 장으로 막 혈액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들이 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 영양분들을 흡수를 하는데 영양분만 뭐 흡수하는 건 아니고 약도 흡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를 거쳐왔죠? 그래서 장으로 가는 혈관들은 모세혈관을 2번 거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나가 간으로, 장으로 갔다가 간으로 한번 가서 네, 거기서 또 모세혈관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가 되면, 뭐, 대부분은 이제 장에서 흡수되는 약들은 다, 대부분은 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간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약을 먹은 양과 심장에 도달하는 약의 비율이라 그랬죠. 네, 약을 먹었는데 이게 심장에 도달하는 요 비율이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간을 한번 거쳐가지고 만약에 좀 대사가 돼버려서 없어졌다. 그러면 흡수까지는 됐는데 어차피 심장에 도달하기 전에 없어져 버린 거니까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초회 효과, 한글로는 초회 효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first pass effect. 간을 처음 거치면서 이 포탈베인 때문에 간을 거친 다음에 심장으로 가게 돼서 생기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우리 몸으로 실제로 얼만큼 들어왔는지를 따질 때에는 약이 얼만큼 흡수됐냐와 그다음에 이 간을 거치지 않 간을 거쳤지만 간에서 얼만큼 대사가 되지 않았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간 퍼스트 패스 이펙트를 좀 줄이는 데는 좀 어, 여러 가지 피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흡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이 녹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약이 녹는 속도. 실제로 약을 좀 느리게 녹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태블릿으로 만들면, 가루약은 좀 더 우리 몸에 빨리 흡수가 되겠죠. 태블릿으로 만들면 좀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어, 그래서 어떤 약들이 있냐면 좀 천천히 만들게
높게 만들면서 우리 몸에 천천히 오랫동안 흡수되게 하는 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ER. 타이레놀, 그냥 우리 먹는 타이레놀의 ER이라고 하는 걸 보면 650mg, 좀 다른 타이레놀 보통 500mg보다 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광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효과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지속된다. 그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우리 몸에서 천천히 녹게 만든 겁니다. 천천히 녹게 녹으니까 천천히 흡수가 돼가지고 효과가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좀 약의 용량을 높일 수 있었던 것도 빨리 녹아가지고 빨리 흡수되면 빨리 흡수되는 만큼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요. 그런데 천천히 녹으니까 혈중 농도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쓸 수 있으니까 용량도 조금 높아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약의 제형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흡수되는 데는 뭐 가루약 같은 게 흡수가 잘 되고요. 그 우리가 좀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그 상황일 때 뭐 흡수가 더 당연히 잘 되겠죠. 그리고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용성 약은 어디에서 흡수가 된다, 수용성 약은 어디에서 흡수가 된다, 이것도 또 다 다르고요. pH 파티셔닝 요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겐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는 걸 조절하는 데는 이제 약을 이렇게 아까 서방적 말씀을 드렸고, 하나가 이제 엔테릭 코티드 프리퍼레이션인데요. 뭐냐면 위에서 흡수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몸 어디까지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는 잘 넘어가고 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약들을 보통 이 엔테릭 코티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유산균이 있습니다. 이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그냥 유산균이 나와버리면 이 균들 다 죽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안 녹게 이렇게 코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장으로 가서 이제 장에서는 막 지방을 녹이고 이런 효소들이, 소화 효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위에서 나오는 효소와 장에서 나오는 효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장에서 나오는 효소들이나 그런 물질, 액체들에 의해서 녹을 수 있게 바꾸는 거죠. 위에서는 안 녹고. 그럼 장으로 이 유산균들이 잘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서스테인드 릴리즈 프리퍼레이션은 제가 방금 얘기한 요 사방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통 650mg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325 반은 빠르게 녹아서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과가 빠르게 되겠죠. 그런데 효과가 빠른 만큼 우리 몸에서 배출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따가 엘리미네이션에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 이게 나머지 반은 천천히 녹으면서 계속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진통 효과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럼 이게 무조건 좋은 거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네, 꼭 장단점이 당연히 따로 있어요. pH 파티셔닝은 이게 이 pH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흡수율을 높이는 건데, 넘어갈게요. 네, 실제로 이게 활용이 됩니다. 어떤 뭐 유린으로 막 배출을 원하고 할 때 소변에 있는 pH를 바꿔가지고 네, 막 우리 몸에서 약간 배출을 막 촉진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냥 그런 경우가 있다. 네, met암페타민 요거에 중독된 환자를 좀 빨리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 pH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신 우리가 주입한 양에서 전신 심장에 얼만큼 도달했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IV 그냥 혈관으로 그냥 꽂아줬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론상 당연히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100%가 됩니다. 그리고 혈관으로 꽂아서 약을 주입하게 되면 혈중 농도도 바로 맥스로 확 올라 버리겠죠. 거의 바로라는 게 뭐 몇 초 단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좀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도 혈중 농도를 정말로 빠르게 올릴 수 있고, IM나 SC 같은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거의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가 100입니다. 근육 주사를 하거나 이 피부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약의 그 성분에 따라서 흡수되는 속도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물에 녹는 약들은 흡수가 좀 빨리 되고요. 지방에 녹는 약들은 흡수가 좀 느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약들 어,
많은 천천히 우리 몸에 흡수가 되니까 아까 타이레놀도 500mg 일반적으로 먹는데 650mg을 줬죠. 천천히 녹이는 거. 그러니까 IM이나 ACC도 마찬가지로 그게 가능해요. 많은 약의 용량을 한 번에 그냥 주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천천히 흡수를 하면서 계속 독성까지 올라가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IM이나 SC는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IM으로 주는 대표적인 약이 에피네프린입니다. 에피네프린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필락시스가 생겼어요. 우리가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막 입이 땡땡 붓고 뭐 입이 땡땡 붓고 엔조이드막이 났는데 막 숨을 못 쉬고 막 벌을 침에 모여 벌에 뭐 쏘였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걸 딱 음식 같은 걸 먹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온몸이 퉁퉁퉁퉁 붓고 그걸 이제 혈압이 뚝 떨어지고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요. 어, 뭐 엔조이드마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때는 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땡땡땡땡 부어가지고 이 기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막힙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어주는 대표적인 약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시중에 에피펜 실제로 팝니다. 이거는 근육 주사를 해요. 왜냐하면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한 번에 우리 몸으로 확 들어오게 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에피네프린이 그 아드레날린이에요. 말 그대로 저희가 뭐 아드레날린이라고 할 때 막 흥분하게 되고 그 아드레날린의 대표적인 성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혈중도 확 높아지면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심장이 엄청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IM으로 주면서 우리 몸에 에피네프린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기도가 좀 이렇게 넓어질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면서도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고 에피네프린을 근육 주사한다. 이거는 정말 의사들한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아나필라시스 이런 것들 응급 처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이건 진짜 왕족보입니다. 왕족. 그 다음에 우리가 애기들 같은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은 약마다 너무 흡수율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건 5%라고 돼 있고 어떤 건 100%라고 돼 있죠. 이것도 정말 후하게 준 겁니다. 어떤 건 0% 거의 흡수가 안 되는 약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애기들은 이제 삼키는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직장에 이렇게 약을 발라가지고 직장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직장으로 넣어주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직장은 반은 간으로 가거든요. 근데 반은 바로 그냥 심장으로 가요. 간을 거치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first pass effect, 간을 거치는 약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은 약이 흡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레탈로 가는 거가 오랄로 가는 그냥 애기들이 삼키는 게 어려워가지고 직장에다가 이렇게 약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그게 제일 크지만 실제로 더 많은 약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진통제 같은 경우 우리가 특히 암 환자분들에게서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에 펜타닐이 대표적인데요. 이 약을 붙여요. 이 약을 붙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우리 정말로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very slow absorption. 정말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정말로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이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가 되면서 이 암 환자들로부터 통증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트랜스더말로 그냥 하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이걸 이제 중독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거 씹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흡수가 확 빨라지고 이 트랜스더말로 하면 천천히 흡수되다 보니까 뭐 하루에 먹을 양을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한 뭐 좀 많은 2, 3일 먹을 양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용량도 과다하게 섭취가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혈중 농도가 어떻게 되냐. 흡수가 빨라지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빠르게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텐데 대부분의 약들은 이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장에서 배설되는 경우 이 제거되는 속도도 빨라요. 제거되는 속도도 빠르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흡수되는 거는 천천히 흡수되는 대신에 그래서 이 피크가 낮아져 피크점이 좀 늦게 오게 되고 피크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떨어진 거니까 빨간색과 파란색만 볼게요. 그래서 이 피크점이 뒤에 있죠. 빨간색에 비해. 그리고 피크점이 또 낮게 유지가 되니까 흡수가 느리게 되는 거에 장점, 혈중 피크 농도가 낮다. 그러니까 독성이 나타날 확률이 적다라는 정말 큰 장점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같은 약만큼이 흡수가 됐다. 그럼 요 밑에 있는 면적은 똑같습니다. AUC라고 하는데 이 밑에 있는 면적은 똑같아요. 그거는 적분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저희가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먹는 약으로 효과 없다고 주사 놔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먹는 약이 더 안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주사는 빨라요. 빠른데 빠르면 뭐라 그랬죠? 네, 피크가 혈중 농도의 최고점이 높게 유지가 돼 버립니다. 이런 굉장히 어, 양리학적 안전성 면에서는 떨어지는 게 있어요. 먹는 약은 뭐냐? 먹는 약은 조금 피크가 느리게 오니까 효과가 좀 느리게 온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IV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입하면 다시 뺄 수가 없습니다. 네, 한 번 주입하면 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삼키기 어렵거나 이제 구토를 하는 환자들에게서는 IV로 당연히 줘야겠지만, 그래서 먹을 수 없는 환자에게서는 정말 IV라는 치료가 중요하지만요. 그냥 주사 한번 쭉 주는 거는 보다는 먹는 게 안전합니다. 안전하고요. 또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 토해내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리버서블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사 계속 맞으면 거기 감염되기 쉬워요. 그리고면 이제 우리 몸에 약이 들어왔어요. 이 약이 들어오면 우리 몸으로 이게 쭉 퍼져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거를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 우리 몸에 얼만큼 퍼져나갔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피 뽑아가지고 약물을 보통 일반적으로 측정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500mg을 줬어. 근데 이게 실제로 500mg이 우리 몸에 다 흡수가 됐다. 만약에 칩시다. 그냥 주사로 그냥 500mg을 준 거예요. 그리고 뭐 한 5분 정도 지나고 피를 뽑았더니 혈중 농도가 10mg 나와요. 10mg per ml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약이 얼만큼 퍼져 있었던 거죠? 500mg을 줬는데 혈중 약의 농도가 10mg per ml이다. 그럼 50ml만큼의 부피에 이 약이 퍼져 있게 된 거죠. 그게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냥 준 약의 용량을 알아요. 근데 피 뽑아서 쟀더니 약의 농도가 뭐 얼마큼 나왔어요. 그럼 그걸로 반대로 계산해 가지고 이게 이만큼의 약이 퍼진 거야 라는 게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되고요. 이것도 약의 특성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클리어런스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약이 어떻게 제거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